안녕하세요. 로봇메이 기계업종 담당자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KC 그린홀딩스란 기업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자, KC 그린홀딩스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제일 궁금한 내용인 바로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조금 더 알고 싶다,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누구보다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5분만 해당 종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재무, 저평가, 성장성, 전망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해당 종목의 테마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주식은 테마가 중요하고 테마에 엮이면 기본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KC 그린홀딩스의 테마를 좀 파악을 하고 해당 기업이 무엇을 영위하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하루 5분 공부 시작하시죠. 자, 우선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KC 그린홀딩스의 테마인데, 자, KC 그린홀딩스의 테마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태양광 테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입니다. 자, 세 번째 테마는 탄소 배출권인데, 탄소까지만 적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인데, 최근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KC 그린 홀딩스가 왜 이 테마에 엮여 있느냐,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거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뭘 파는 회사인지 사업 부분을 좀 보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확인하기 전에 앞서서 해당 테마들의 팩트를 하나씩 찝어드리고 가자면, 태양광 테마가 KC 그린홀딩스와 엮인 이유는 태양광 에너지 업체 KC 솔라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사업 등을 영위하는 KC 코트렐을 계열사, 즉 자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태양광이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폐기물 처리도 폐기물 처리 업체인 KC 환경 서비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테마가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 KC 코트렐이 CCS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C 그린홀딩스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부분도 같이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업 부분을 보기 전에 해당 부분을 좀 보면은 KC 그린홀딩스가 있고 지주사로 있고요. 그 밑에 KC 코트렐이 있고 밑에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이 43개나 더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뒷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KC 그린홀딩스는 이제 KC 코트렐에서 이제 인적 분할돼서 설립된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KC 그린홀딩스가 따로 업무를 하는 건 없고 지주회사에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사업 부분을 보면 지주회사가 하는 업들이 있고 임대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KC 그린홀딩스가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없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순수 지주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KC 그린홀딩스를 따로 말씀을 드리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KC 코트렐이 2010년 1월 1일자로 인적 분할이 돼서 설립된 순수한 지주회사다.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없이 순수한 지주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해당 지주회사들에 대한 테마들이 다 엮여 있으니까 KC 그린홀딩스도 그 테마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총이 KC 그린홀딩스가 약 800억, 주가가 최근 급등해서 3,000원대 후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KC 그린홀딩스가 과거에 어떤 테마에 상승했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테마가 앞으로도 이어지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테마가 단발성인지도 판단을 하면서 과거 테마에 이런 이슈로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테마에 이렇게 엮이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나 미래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테마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과거에 2021년부터 볼게요. 2021년에 상승했던 이슈를 좀 보자면요. EU 탄소 국경세 부과 결정과 미국 탄소 국경세 부과 기대감 지속 등에 인해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자회사 KC 코트렐이 급등을 하고,
그 수혜로 KC 그린홀딩스도 같이 올라왔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2년은 빈살만 왕세자 탄소 포집 기술 협력 희망 발언 속에 자회사 KC 코트레 탄소 포집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KC 그린홀딩스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때 빈살만 왕세자 이제 탄소 포집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또 자회사 KC 코트렐이 현대제철과 45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때문에 이제 시너지 효과로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또 최근에는 2023년 5월에는 정부가 90조 원 규모 저탄소 신산업 지원 소식에 탄소 배출권 테마가 상승하면서 자회사 KC 코트렐도 강세를 보여줬었고, 제일 최근이면 이제 2023년 11월은 자회사 KC 환경서비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에 KC 그린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인프라 투자사 에퀴스가 폐기물 처리 업체 KC 환경 서비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소식을 이제 전해주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인수가가 KC 환경 서비스 인수가가 수천억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에퀴스의 이제 자금력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조금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 부분에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KC 그린홀딩스의 테마는 뭐가 있죠? 어떤 테마에 제일 많이 움직였죠? 탄소 관련 테마 때문에 제일 많이 움직였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탄소 배출권에 관한 이제 유럽과 미국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내에 있는 KC 그린홀딩스도 탄소 배출권 테마에 엮이면서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탄소 배출량 그리고 탄소 배출권 테마에 대한 이슈들은 꾸준히 정리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일 최근에 있었던 우선협상 대상자 인수 선정 소식, KC 환경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파악해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영상은 첫 영상인 만큼 KC 그린홀딩스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떤 테마와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앞으로 KC 그린홀딩스의 새로운 일정이 나오거나 해당 종목에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을 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죠. 눈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과 함께 재무제표도 같이 보면서 KC 그린홀딩스가 엮여있는 테마, 탄소 배출권에 대한 업황 등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